네. 오벤져스 전략회의 3월 12일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이제 예고하기로는 우리 현종님 그다음에 박상수 변호사 저 이렇게 세 사람이 진행하기로 돼 있는데 두 분이 지금 급한 사정으로 조금씩 늦을 것 같습니다. 박상수 변호사는 한 10분 정도 늦는다 했고요. 현종님이 회사에서 좀 급한 일이 생겨서 바로 마치는 대로 오기로 했으니까요. 예.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좀 잠깐 머무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 오늘 세 개의 주제를 준비를 했는데 그거 전에 간단하게 짚고 가야 될 단신 몇 개가 있어서 그거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이재명을 암살하려는 계획이 민주당에 제보가 됐다. 오늘 민주당의 황정아 대변인이요. 민주당 최고위원회 끝난 직후에 취재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군 정보사 장교 출신이 제보한 내용이다. 군 정보사 장교 출신이 제보한 내용이다 하면서요. 제보 내용은 예, 북파 공작부대 HID 있지 않습니까? 이번 계엄 때도 등장했던 그런 부대인데 그 HID 707 OB 요원들 그러니까 OB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역 군인이 아니고 이미 제대한 분들 그 OB 요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를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암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자기들에게 제보를 해줬대요. 그래서 황정아 대변인이 그 문자도 공개를 했는데 제보자는 군 정보사 장교 출신이다.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를 해서 HID OB 요원들이 이재명을 암살하려고 한다. 그러니 당분간 이재명 대표가 노출이 안 되도록 해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번 계엄에도 국군 정보사령부 정보사령부 전 그 사령관 노상원 안산 애기보살이죠. 그다음에 그 문상호 현 정보사령관 등등 다 관련이 있었고 특히 그 HID 부대 여기는 이제 정보사 소속인데 보니까 이 제보 내용 오늘 민주당 대변인이 얘기한 내용으로 보면은 제보자도 그 HID OB 요원 중에 한 명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주변에서 그 HID OB 요원들이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거를 자기가 어떻게 알게 돼서 민주당 측에 제보를 해줬다. 이런 건데요. 그래서 경찰에 이재명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 요청을 할 것이다. 신변보호 요청을 할 것이다. 이재명은 이 신변 암살 이 계획 제보에 대해서 몰지각한 사람이 일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국민의 수준을 믿는다. 다소 뜬금없는 얘기를 해놨는데 근데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가 그 캡틴 아메리카 안병희 씨 그 참 허무 개그였죠. 한편의 허무 개그였는데 이 사람의 그 허언증 환자 적어요. 허언증 환자. 미국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미군 CIA 블랙 요원인 것처럼 미군 시절 자신의 신분증이다 이런 것까지 다 위조를 해갖고 했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사람이 심지어 대통령 변호인단에게까지도 그런 허위 사실이 오염이 돼가지고 이런 거를 여러분들 다 기억나는데 이 제보자가 군 정보사 장교 출신이라는데 저 캡틴 아메리카처럼 그런 허언증 환자일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요. 이게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겠다. 수사를 해서 이게 밝혀질 거예요. 제보자가 확실한 제보를 한 건지 이게 실체가 있는 얘기인지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근데 하필 요 시점에 공개하는 의도가 뭘까 하는 좀 생각이 묘하게 들고요. 이재명 관련해갖고 오늘 또 좀 시끄러운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죠.
예, 오늘이 12일이니까 정확히 2주 후 수요일 26일에 이재명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항소심 선고가 나올 예정인데 어제요 이재명이 느닷없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또 했답니다. 이거는요 이미 한 번 했어요. 공직선거법 250조 1항 이게 뭐냐면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이 공직선거법 250조 1항 요게 우리 헌법상의 자유인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심지어 침해하기까지 한다. 그래서 요 조항으로 이재명을 처벌하는 거 하려고 하는데 요 조항 자체가 위헌이다. 그러니까 재판부에 요거를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해달라 그랬는데 재판부는 가타부타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요.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자기 친형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적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고법에서 벌금 300만 원 당선 무효형이 나오니까 상고해서 대법원에 갔을 때 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똑같은 식으로 했는데 그때 재판부 중에 한 명이 권순일입니다. 근데 그때요. 선고하면서 이거를 사실상 기각을 했어요. 선고 날. 그래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받아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거는요. 딱 뭐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고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때 같이 하는 이런 건데 근데 어저께 이거를 했대요. 그러니까 지난달 4일 2월 4일에 첫 번째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뭐 가타부타 응답이 없고 아마도 2월 26일 선고하면서 거기에 대한 최종 결론을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느닷없이 어제 이걸 또 했다는데 그러면 요번에는 공직선거법 중에 몇 조 몇 항을 또 어떻게 했는지 이거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답니다. 이거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요. 한마디로 똥줄이 타고 있구나. 이재명 똥줄이 타고 있구나. 저 표정 좀 보세요. 저 사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치료적인 뭐 그게 없을 텐데 치료성이 없는 건데 이걸 또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초조하고 자기 마음에 갈피를 못 잡고 속된 말로 똥줄이 타가지고 또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게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건 뭐 나쁜 징조는 아니네요. 그만큼 이재명이 불안 초조해 하고 있다. 떨고 있다. 뭐 이런 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좀 단신으로 봐야 될 게 이거는 좀 씁쓸한 뉴스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시도지사 중에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분이 계시죠. 이분이 오늘 본인의 SNS에 느닷없는 무슨 제안을 올렸어요. 윤석열 대통령 각하 부르기 운동합시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호칭할 때 각하라고 하였다가 김영삼 대통령 시절부터 각하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대통령님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즉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화, 전두환, 노태우 등 6분은 모두 대통령 각하라고 불렀다. 이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요 6 대통령은 그냥 대통령님으로 호칭해 왔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님으로 불렀으나 지금은 엄중한 시기로 탄핵이 각하되도록 뜻은 달라도 의미 같은 윤석열 대통령 각하라고 부르는 운동을 벌여서 탄핵이 각하되도록 하는 간절한 바람이 국민적 요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뭐 아재 개그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탄핵이 각하된 때의 그 각하와 과거에 대통령 각하 부를 때 각하는 우리 한글 이 철자하고 발음이 똑같고 그렇지만 전혀 다른 한자가 다른 겁니다. 다른 건데 요거 같으니까 옛날에 불렀던 그 대통령 각하라는 호칭을 윤석열 대통령 각하라고 부르면서 탄핵 각하를 위한 뭐 기원하는 뭐로 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국민운동으로 만들어 봅시다. 이런 건데요. 근데 지금 이 글을요. 무슨 이유인지 이철우 지사가 그냥 없앴습니다. 내렸어요. 야, 이것도 뭐 거의 그럼 이렇게 내릴 거면 뭐하러 올렸죠? 저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뭐 아재 개그 수준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본인이 좀 뭐 이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어떤 그 주목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이게 아재 개그 수준의 이런 걸 하는 거는 참 씁쓸합니다. 씁쓸해요. 근데 제가 혼자서 열심히 떠들고 있는 순간 지금 우리 박상수 변호사가 들어오셔갖고 이 얘기를 들으면서 혀를 끌끌 차고 있는데 예. 한마디 코멘트를 하시죠. 안 그래도 지금 오늘 방금 언더73 방송 마치고 오는 길인데 오늘 오신 분이 그 이철우 도지사 그다음에 김태흠 도지사가 최고위원 하던 시절 유여의 최고위원 등과 함께 최고위원을 했던 이재영 전 의원이 오늘 예.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제 2017년 이후에 홍준표 대표 시절에 이철우 최고위원 김태흠 최고위원 등과 함께 최고위원을 했던 시절의 이야기를 오늘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오늘 여기 오자마자 우리 이철우 도지사의 이 각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오늘 이재영 의원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당시 그 홍준표 대표 여기 유리가 한 몇 번 깨졌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과격했던 정치를 했던 시절을 얘기를 하셨는데 역시 과격한 원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 각하라는 단어는 이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원래 이 각하라는 단어의 그 근간은 대통령 각하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요. 그렇죠. 예, 원래는 이제 과거 황제는 폐하, 그 다음에 이제 왕은 전하, 그 다음에 이제 세자는 저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한제국 시절에 그때 이제 총리 대신 이렇게 했을 때 총리 대신 각하 이렇게 붙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총리 대신 각하가 그 다음에 이제 뭘로 바뀌냐? 총독 각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대만 같은 경우에는 총통 각하 이렇게 되고 우리나라는 대통령 각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호칭 자체가 폐하, 전하, 저하, 각하 이 왕조 시절의 호칭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와 같은 그 왕조 시절의 호칭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쓰다가 김영삼 대통령이 이거는 왕조 시대의 이와 같은 호칭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조선 총독부 시절에 조선 총독 각하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절하지 않다 해서 대통령님으로 바꿨던 그런 사안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다시 각하로 하자는 것은 과거 이제 총독 시절이나 아니면 대한제국의 총리 대신 시절 그와 같은 그 왕조 시절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뭔가 진짜 공화파 대 왕당파라는 소리를 들어도 이상하지 않을 지금 그러한 이야기가 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철우 도지사님 그때 최고위원 때 굉장히 또 하셨던 이야기를 제가 참 듣고 오다가 이런 얘기를 또 들으니 바로 연결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 김영삼 대통령이요. 여러분들 다 기억나실 텐데 취임하자마자 청와대를 최초로 개방을 했습니다. 전면 개방한 게 아니라 그때 일부 개방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단계적으로 개방됐고 지금은 아예 뭐 이제 청와대가 대통령실로 떠나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완전 개방돼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그 김영삼 대통령이 문민정부, 최초의 문민정부 이거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권위주의적 정치 문화를 타파하자. 그러니까 청와대도 개방하고 뭐 공직자 재산 공개 이것도 김영삼 정권 초기에 전격적으로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청와대 가면 무슨 의리의리하게 뭐 오찬 만찬 하는 게 아니라 칼국수로 간단하게 먹자. 칼국수로 간단하게 먹자. 그래갖고 그때 DJ는 대식가인데 그 칼국수 한 그릇만 대접했더니
그 갔다 와갖고 또 어디 가고 또 국밥을 한 그릇 더 먹으러 갔다라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그런데 근데 그런 거의 일환으로 그 전까지 노태우 대통령 시절까지 각하라고 하는 이 표현. 그래서 이게요 원래는 이게 뭐 저도 찾아보니까 이제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도 일부 이 각하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는데 사실은 아까 그 우리 박성수 변호사가 설명했듯이 일제 강점기 영향이 좀 큽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일본에서 이제 유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봤는데 거기서 이제 폐하 일본 발음으로는 헤이카 이렇게 돼요. 헤이카. 텐노 헤이카, 천황 폐하 뭐 그 밑에 내각 대신들 총리 그거를 각가예요. 일본 발음 각가. 거의 비슷해요. 우리는 각하인데 각가 뭐 이런 식으로 되고 근데 일본에서는 그 총리만 각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본 분들이요. 그 예를 들어서 김영호 국회의장 시절에 일본 그 국회 사절단이 왔어요. 그 자리에 저도 이제 배석을 했는데 그때 김영호 국회의장한테도 각하라는 표현을 써요. 일본 사람들은. 그래서 대통령 한 사람한테만 쓰는 게 아니라 주요 그 요인들에게 그 각하라고 하는 걸 쓰는데 우리도 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대통령에게만 각하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전에는 대통령 총리 뭐 주요 요인들 이렇게 각하 일본식으로 이렇게 쓰다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대통령에게만 각하 뭐 이렇게 한 건데 사실 그런 좀 일본의 영향도 있고 뭐 그런 거라서 이게 그리고 또 뭐 모든 걸 떠나서 권위주의적이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왜 기억나세요? 그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방귀를 꼈더니 거기 딱 옆에 있던 참마나가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맞아요. 그 얘기 들은 적 있어요. 그리고 이 지금 나오셨는데 저도 이제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였는데 그때 드라마에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그렇게 민주화를 하는 과정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시 드라마에 댓글에도 지금 나오지만 똠방각하라고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똠방각하. 저도 어렸을 때 그 똠방각하를 TV에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어찌 보면은 그렇게 똠방각하라는 것으로 희화화시키면서 사라졌던 단어예요. 근데 그렇게 사라진 단어를 굳이 이렇게 붙여서 우리 대통령 각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똠방각하가 떠오르는 사람들이 진짜 많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오히려 과공비례다. 오히려 예의를 찾으려다가 오히려 더 예의를 찾지 못하는 그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우리 안에 전근대라 할까 이 권위주의적 이게 아직도 우리 안에 꽤 남아 있어요. 정말 이제 이 공화주의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입니다. 공화주의자라면 저런 식의 그 글도 뭐 아재 개그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런 식의 글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참 씁쓸합니다. 씁쓸해요. 자, 오늘 이제 세 가지 주제인데요. 첫 번째는요. 민주당이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본격적인 거리 투쟁. 뭐 거의 민주당이 이 뭐 초비상 상태입니다. 이 민주당의 속셈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뭐 이재명 암살 계획 이런 것도 뜬금없이 발표하고 하는 거 보니까요. 속내가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 민주당의 그 속셈 이런 거 좀 파악해 보고요. 둘째는 현재 이게 도대체 언제 되는가 무수히 많은 설들이 돌고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설들이 돌고 있어요. 저희가 요 어벤져스 요 직전까지 입수한 정보를 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동훈 대표 지지율이 지난주부터 꿈틀꿈틀 돼갖고 뭐 오늘도 이제 한두 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좀 확실한 의미 있는 2위로 이제 발돋움하고 있는 게 좀 확인이 됩니다. 뭐 그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서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